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팡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제주 수출입 시대의 서막이라는 기대 속에 출발한 제주 칭따오 항로지만 성과보다 숙제가 커졌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 제주형 BRT 사업입니다. 도심 교통 혁신의 해법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확대가 중단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로 BRT 공파 사업은 전면 보류하고 기존 상황을 세계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계산을 지켜주시기 오늘 출연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 국민의힘 김왕국 도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주 칭따오 개설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후 57년 만에 국제선 화물 컨테이너선이 정기 운항됐다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정착만 된다면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지 운송기간 단축 등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번 취항의 의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송창권 의원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제주 역사에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우선은 하면서 매우 축하할 일이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야에 좀 문의한이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제주가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한라산만 바라보다가 이제 뒤로 돌아서서 이제 시선을 이렇게 바다로 뒤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거고 개척할 것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제주 칭따오 항로가 이제 개설되면서 참 큰 일을 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네. 아직도 보태고 또 고쳐나가고 채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네. 김왕국 의원도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는 처음 칭따오 항로 개설에 대한 시작은 23년 3월 달에 우리 오영훈 지사와 그 산둥그룹 회장, 그룹 회장이 교류의향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물동량 관련해서 TF 회의를 합니다. 원래 9월 달까지 6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가 돼서 이번 첫 입항 출항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배가 요란하다.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712 20피트 물량에 712 컨테이너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항하고 나간 물량이 50개도 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과연 철저한 사전 준비가 됐었나에 대한 의문부터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참 걱정되는 그런 항로 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향 자체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도민의 혈세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뭐 물동량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도에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 유지하는 게 사실 도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자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조금 더 추가하자면 네. 빈술에는 유난합니다. 네. 그건 분명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로 개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의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다른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고 노선을 개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적자를 감안하고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는 절대 적자되는 곳은 투입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재정이 투입하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 적자가 좀 될 것이라고 알면서 왜 하느냐?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시작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채워놓을지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취향은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물동량입니다. 앞서 뭐 김한국 의원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에 이제 제주 칭다오를 오가는 컨테이너선은 한 번에 컨테이너 이제 712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다오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는 40개, 제주로 출발한 컨테이너는 고작 6개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뭐 거의 빈배로 출발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아무리 첫 출발이라고 해도 뭔가 좀 아쉽고 좀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좀 지적도 큽니다. 이 부분 김한국 의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먼저 짚어봐야 될 게 그 1차부터 6차 TF 회의에서 진행된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달까지 TF 5차 회의 때까지는 수출 물량이 한 95% 정도가 된다고 예측을 했고요. 수입 물량이 5% 정도 된다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수출 물량의 대부분이 용암 해수고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5% 정도가 있고요. 근데 최근 9월 16일 6차 TF 회의에서는 이 물동량이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수입 물량이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한 28.6%로 바뀌고요. 수입 물량이 70%.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1년 동안 물량 산출한 물동량은 수출이 90%가 넘고요. 근데 최근에 물동량을 보면 수입이 70%거든요. 그럼 이런 물동량 산출 자체가 저는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그 물동량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배가 입항할 때 대대적으로 화면을 띄워줬거든요. 배의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실린 것 같이 보여서 위에서 찍은 카메라를 보니까 가운데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70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30개의 컨테이너가 빈 컨테이너로 들어왔고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 컨테이너가 나갔는데 70개 컨테이너가 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과연 행정에서 어떤 의도로 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기대보다는 결과적인 실망이 더 크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뻔히 알려질 거를 일부러 뭐 쇼하듯 그렇게 해서 많이 컨테이너를 실어주고 또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그 해운 그쪽 그 회사에서가 뭐 했다고 지금 하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 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은 이때에 이게 준비도 안 된 곳에서 좀 했을까? 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항로 하나 개설을 해 나갈 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해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답니다. 부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제주도로 좀 결정이 좀 됐죠. 이거는 우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중 뭐 이렇게 관련한 해운 관련한 부분에서 협상을 좀 해 나갈 때에 우리 것이 끼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것을 결정을 지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볼멘 소리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도 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곳에 이게 물동량을 다 확보된 곳에서
짠하게 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대외의 국외와의 관계라든지 회사와의 협약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이제 나가야 될 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번에 좀 아마 이제 날짜를 그렇게 잡았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선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있었고 수철에 대해서 매우 부족한 점이 있었고 좀 아쉬움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좀 보면서 이것을 시도를 좀 해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회 간접 자본의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길을 닦아서 차를 다니게 할 때도 한 1km만 하더라도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들어요. 보상하고 토지 보상하고 또 이제 공사하고 또 나중에 해놓고 나서도 유지 보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도 100억 정도 드는데요. 그 국외에 관련한 수출입 관련한 부분을 제주도가 어떤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좀 제시해 나가면서 할 때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정도 보전을 하겠다 하는 이 정도의 마음은 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이제 빈 배로 다닐 경우 해당 선사는 이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손실을 제주도가 또 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년에 최대 74억 원까지 이제 손실 보전금을 이제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 세수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로서는 어떻게든 이를 최소화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송 의원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면 그 이제 물동이 안 되면 아까운 돈이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협약 속에 들어 있고 그래서 뭐 1년에 한 1,500개 정도의 TU가 돼야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똔똔 돼서 손실 보전 되지 않는 이런 꼴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 당장의 그 물동량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감안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까운 돈 74억 원 정도까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방안이 우리의 몫이고 또 노력을 좀 하고 또 이제 나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전남 지역의 남해안 지역에 있는 그 물동량들을 우리 제주도로 가져올 수 있으면 그 지자체하고 협약을 잘 하고 거기에 해운 회사들이라든지 수출 업자들이라든지 얘기를 해서 제주도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돈이 싸다 하면 당연히 가져오겠죠.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확보를 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사업은 이런 이제 항로 개척 하나 하는 정도의 돈 들어가는 이런 사업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거기다 좀 지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또 비행기 우리 제주 기점인 경우에는 비행기를 띄운다. 그럼 비행기 관련해서 손실 보전에 대한 것도 좀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농수축에 관련한 사업들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크루즈 관련한 부분 이제 기항지로 좀 되고 준무항지로 이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이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한국해운조합입니다. 이들에게도 연 2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터미널 이용료가 좀 이제 인상되면서 지금은 손실 보전 비용이 좀 없는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그런 투자 없이는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의 성격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내하고 자꾸 말씀드려서 뭐 제가 해명하듯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제 의원이 돈도 아끼고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그 미안한 마음도 좀 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이건 우리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이 항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황금 노선으로까지 만들어 가보자 하는 이런 희망 또 기대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국 의원 어떻습니까? 예, 그 이번 물동량 조사를 하면서 그 각종 비용 계산을 한 데이터를 보면 일단 전제 조건이 수출이 20%고 수입이 80%의 가정입니다. 이번 1회차에 들어왔던 물량하고 거의 비슷한 데이터인데요. 지금 항차당 50TU가 들어왔을 때 선사에서 발생하고 지출해야 되는 수익 구조가 한
56억 정도가 우리 제주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손실보전금입니다. 예. 그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거의 60억 가까이 손실보전을 해야 되고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됐지만 예를 들어서 통관, 세관 그리고 검역의 문제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면 이런 과정은 계속 지적하다시피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저는 1년 전부터 협의하고 뭐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게 아직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12월 달 돼야 이런 통관 세관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지금 당초에 이제 도에서 예측하고 있던 그런 물량들 중에 가장 많은 물량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가공품이 한 53 TU 예. 한 물량의 50%를 차지합니다. 이 물량이 지금 전혀 나갈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 다 묶여버리면 지금 현재보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3다수라고 봅니다. 우리 도민의 기업 3다수가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나간 4TU, 4컨테이너도 중국에 수출할 물량이 아니고 필리핀과 베트남에 갈 물량을 일종의 항로를 예. 개척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아마 도에서 지금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선 안 되면 똑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손실 보전을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최고의 액수가 이제 70억에서 75억 이 사이이기 때문에 얼만큼 물동량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출업자 또 수입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절감된 비용들은 제주도에 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수적인 이익들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당장에 우리 재정적인 투입만을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좀 근시안적이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제가 일면식도 없는 젊은 그 수입업자의 그 청년업자였던데 얘기를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소개를 해서. 그런데 그분은 매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사자는 이제 다렌시에서 이제 특수 시멘트를 수입을 하는 이런 업체인데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본 회사가 이제 다렌시에서 어떤 칭다오로까지만 올 수 있는 것만 확보되면 그러면 이제 평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부산 갔다가 제주 오는 이것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던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물동량이요 한 달에 한 15TU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달에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그 받아 안고 그렇게 해서 더 이제 담당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되면 저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70억이라는 큰 돈, 진짜 아까운 돈인데 이걸 줄여 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또 우리 당국들이 이제 책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는 황금 노선이 돼서 오히려 이걸로 돈 벌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막연하게 기대만 너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나갈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당장에 이제 물동량이 부족한 그 부분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모아서 이 공공재 성격과 같은 이런 이제 인프라 시설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습니다. 네. 좀 연계해서 앞으로 좀 어떤 품목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품목들이 좀 수출되는 게 좋을런지 아까 뭐 김 의원께서 뭐 3다수도 예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어떤 품목들이 이제 나가는 게 좋은데 이제 바람직하고 보든지 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좀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매우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좀 아울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국 의원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차 산업, 네. 그리고 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출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들이 원하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출이 돼야 되고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확대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런 품목들이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생산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그 칭따오 제주 항로 개설과 관련한 홍보도 이제 적극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 수입할 때 뭐 비용, 수출할 때 비용을 홍보를 해서 이왕 개설된 이상 이런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도 사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이번 그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 이제 칭따오 측과 도에서 이제 MOU를 맺은 손실 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수출할 때는 이제 510달러 예. 그리고 수입할 때는 컨테이너당 191달러. 저는 이것도 참 어떤 근거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이 한 2배 반, 3배 정도 높고요. 예. 수출이 그거에 비해서 좀 싸거든요. 그럼 우리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조절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비중이 어느 쪽에 높은지 봐서 이 비중도 저는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행정의 역할도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민이 이익되는 쪽으로? 그런 항목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까 통관이라든지 그런 세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측과도 여러 가지 맺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송창원 의원도 한 말씀. 뭐 저도 예. 그 현재의 네.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김한국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규모 면에서도 이제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확보해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 수입 면에서 뭐 건축 자재라든지 다른 이제 뭐 우리 제주도가 주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이제 충돌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아마 우리 수입 물품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항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질 때는 수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비행기 띄워서 가는 것은 이제 물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간다든지 또 다른 데 가서 지금 하는 것들도 가격 경쟁력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좀 하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매우 한정되어 있는 우리 시장도 좁고 판로 개척도 어려웠던 우리 제주도 내의 이 생산품이라든지 이것들을 이제는 좀 눈을 들어 가지고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삼다수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용암 해수에 관련한 부분은 또 얘기가 이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몇 개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지하수라는 개념이 염지하수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당연히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염지하수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오해되기도 한다 하는 그들 입장의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암 해수라고 입장을 바꿔지게 된다면 용암 해수를 가지고 염분을 빼고 담수화를 만들어서 수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민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고쳐 나가기만 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암 해수 단지에서 좀 더 많은 물량들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지역에 이 남부 지역의 국제 화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것들을 제주항으로 유치해 나가는 것도 이런 것도 이제 더 많은 좀 노력들을 좀 해 나가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에서 물동량 얘기하면 이 오리온의 용암수 수출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용암 수출을 뭐 확대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리온 측과 소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5차 그 물동량 예측을 보면 거의 95%가 용암 해수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6차 TF 회의 때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물론 반영은 됐지만
과거에 비해서 엄청 물량이 줄어듭니다. 한 3분의 1로요. 근데 최근에는 또 용암 해수 같은 경우는 수출이 안 됐거든요. 그럼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용암 해수가 수출의 거의 뭐 절반 이상 차지하겠다는 예측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아까 송창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돼야 되는데 물동량 예측에는 그 물량이 들어갔지만 이번에 수출도 못했고요. 또 우려원 측에서도 지금 그 물동량에 대한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도 물론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물동량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너무 나서는 것도 이거는 저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물동량이 이만큼 될 것이다. 나중에 안 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우려원 그 용암 해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는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 아니, 예, 저도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당장에 용암 해수가 수출이 되고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물동량 확보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오리온 회사에서도 용암 해수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단 유일한 미네랄이 풍부한 그 용암 해수를 좀 수출하려고 좀 기대 속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1년에 지금 몇십억씩 뭐 적자 나고 있다고 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게 염지하수, 지하수라는 말 들어 있어서 이거를 먹는 샘물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공수와 대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건 용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고. 그런데 이분네들의 주장을 보면 이거는 용암 해수다라는 거예요. 해수. 그러니까 이제 이 법과 용어의 그 정비만 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 중국에서는 마침 또 칭다오에서 이 용암 해수를 수출하는 업체가 거기에 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제도만 된다면은 그 물동량 걱정은 단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자기네 물동량으로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좀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좀 듣게 됐는데요.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리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 입장에 지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은 아니고 방안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네.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제주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물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수화 개념의 제주 삼다수, 그리고 하나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용암 해수. 그러면 이 칭다오 그 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공수화 개념의 삼다수도 수출하고 용암 해수도 수출하면은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전금이 도민을 위한 손실보전금이잖아요.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도민의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대기업이죠. 그러면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칭다오 항로 개설을 했다고는 하지만 삼다수는 수출이 전혀 안 되고 용암 해수만 이제 앞으로 수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손실보전금에 대한 명분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용암 해수만 수출해야 된다고 보는 그 시각도 저는 앞으로 삼다수와 병행해서 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럼요. 저는 삼다수 수출을 하지 말라는. 아니 지금 현재는 삼다수가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없거든요. 예.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용암 해수가 그 염지하수의 개념이고 실제 지하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똑같이 공사 개념을 대원칙을 지키고 못하게 해야죠. 아니 판매는 할 수 있죠. 판매는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세금이 들어가는 손실보전금 차원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단 이들이 얘기를 하건데 그 염지하수라는 말은 쓰지만 실제 지하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땅 밑에 있는 거니까 지하수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의 그 지켜야 될 그 지하수 개념은 아니고 용암 해수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라든지 그 부분만 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런 논리지, 만약에 이것이 실제 용암 해수가 염지하수다 그러면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좀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여러 논란은 뭐 차치하고 뭐 제주항이 무역항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으니 앞으로 이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북극 항로 이야기도 뭐 종종 나오고 있는데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의원 먼저 예, 아까 좀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선을 이제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 원래 우리 제주도가 섬 지역이기 때문에 뭐 배타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서. 근데 전 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타성이 강한 지역에서의 섬이라면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경기 마음을 열어서 있었던 우리 제주도민들이었죠.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출入금지령이니 또 이제 4.3에 대한 아주 국가 공권력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의식들이 생기다 보니까 배타적인 것이 좀 이루어졌을 뿐이지 원래 섬에 사는 사람들이 개척 정신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섬은 해외항을 나가든지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이런 성향이 좀 많잖아요.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저기 일본도 그렇고 등등.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제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전에도 있어서 거기에 손실 보전에 관한 지원책도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 이런 교류의 거점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이 좀 나왔지만 도의 그 경제 활력국의 통상 물류과라든지 해양수산국에 있는 해운항만과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팀을 만들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북극 항로 개설하는 것도 좀 바라보고 또 여기에 이번에 이제 우리 문대림 의원도 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좀 했었지만은 크루즈선도 좀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맡을 어떤 이제 조직도 마련해 나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해운 조합에서 터미널을 운영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줘서 제주해양시설공단 같은 기구도 충분히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 등등을 좀 가져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자의 도시입니다. 그 취지는 지금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미비점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송창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통상물류과와 해운항만과에서 사실 그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매일 욕먹고 업무량에 치이고 사실 이 부분은 행정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물동량 산출하는 거는 민간 영역인데 행정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전담 조직을 체계적으로 가동시키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기업과의 소통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이 만약에 꾸려진다고 하면 민간 조직과의 소통도 강화시켜야 되고요. 특히 또 우리 중국과 관련해서도 물론 그쪽에 뭐 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도하고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중간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물류 체제까지 포함이 돼야 앞으로 제주 칭다오 화물 전기 항로가 우리 송창곤 의원님이 바라고 제가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나름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주형 BRT 고급화 확장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이제 동광로, 광양사거리에서 인제사거리,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섬식 정류장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돼야 할 시점인데 그때 오영훈 지사가 공식적으로 잠정 보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은 잠정 보류하고 기존 성황로 체계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사광로에서 여러 문제점, 여러 민원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부터 해결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지사님의 그런 판단을 저는 존중하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오영훈 지사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BRT 관련해서도 도민의 여론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내년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사님이 걱정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행정에 그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마침 또 며칠 전에 지사님께서 현장 방문을 해서 좀 일시 중단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서광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습니다. 뭐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는 문제라든지, 노약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접근성의 문제, 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서 그 개선이 된 이후에 저는 이 다음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이번 결정은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건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우선 이제 BRT 사업이 단순하게 제주의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50% BRT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도비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BRT 사업도 이제 그 제주도는 교통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광역화 사업에 들어있질 않았죠. 그래서 어렵게 제주도도 이제 광역적 이제 면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국토부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강하게 요청을 좀 해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 버스에다가 우리 이제 기차처럼 정치성이라든지 이게 좀 안전성,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만들어져 있는 BRT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게 나름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에 예산도 이제 반영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제 도민들, 시민들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광로 관련한 사업을 지금 진행해서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죠.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이제 그 자가용으로 해서 편리하게 가다가 한 차선이 완전히 독점적으로 배제가 됐다. 다른 지역은 이제 주고, 그러면 당연히 좁아지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그 알려나가는 거라든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들, 불편사항들, 이런 것을 천천히 도민과 함께 호흡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좀 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찾아나가고 현재 1차 산업인 서광로 그 이제 BRT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내서 이제 그 운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다 좀 개선하고 도민들의 뜻을 좀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잠시 보류의 결정은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번 좀 결정을 놓고 뭐 내년 지방선거와 좀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지사님께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지사님께 그 호의적인 도민 여론이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아쉬움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8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BRT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년에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내년에 4,500억 정도 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 BRT 사업만 해도 지금 섬식 정류장 같은 경우에 2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버스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도 저는 이번에 그 지사님께서 고민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사님께서 고민한 부분들은 뭐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뭐 선거 출마자 입장에서야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출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평가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뭐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0.6km에서 3.1km만 개통되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서 지금 현재 구간도 굉장히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삼식 정류장 자체는 사실 제주도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어쨌든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또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삼식 정류장, 지난번에는 분리식 정류장에서 이미 중앙 차로는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미 적응돼 있는데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분리식 정류장을 가지면서 중앙 차로를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인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앙 차로에 그 정류장을 만들면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양쪽 가로변에 있는 인도를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로수들을 없애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중앙 차로는 그대로 이제 현재 있는 오영훈 지사가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보니까 지금처럼 분리식보다는 섬식으로 해서 하나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양쪽에 가로수들을 이제 제거를 안 해도 되고 또 인도를 줄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나온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이런 방안이죠.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해나갈 때 아까 국비에서 50%를 반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국토부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이런 뜬금없이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이거 더 불편하겠는데 이러면은 어찌 그거를 그 거금을 지원을 하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한 건데요. 근데 지금처럼 해서 섬식을 없앤다고 하면 중앙차로를 계속 나갔을 때는 인도폭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차로를 하지 말아야죠.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정책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정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정체되고 승용차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은 제주도에 한정된 땅덩어리에서 매우 문제가 좀 있으니 대중교통으로의 큰 방향을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에서도 만들어지고 해서 나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서광로에 관련한 부분에 문제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동광로도 저는 그 할만하다면 이미 국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63억 원 정도를 좀 받아야 돼 있고 도비가 50% 국비가 50%가 한 30몇 억씩들 이제 다 부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원래 이제 진행을 10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유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또 이제 그 노영하고 도련 쪽하고 해서 이걸 이제 국비를 받아올 걸 다 이제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비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도비가 거기 매칭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것이죠. 시켜야 근데 아직은 동광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비는 받아져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뭐 의회가 통과가 안 돼, 국회가 통과 안 됐으니까는 이제 기재부의 정부의 안으로 편성 안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반영 안 된 걸로 저는 이제 확인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동광로라든지 또 노영까지 지나고 이제 도령까지 지금 지내는 것은 좀 1차 개선 사업을 좀 보고 그 이후에 진행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여론이거든요. 지금 현재 섬식 정류장에 관련된 도민 여론은 찬성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들을 저는 이제 분석해 보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행정에서는 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높아지고 또 이동 속도도 빨라진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지만 도민들이 불편한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물론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차기 이제 도정에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민의 여론이 결코 좋지 않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그 뜻에 집중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도로적인 여건상 서광로도 사실은 섬식 정류장 할 만한 그런 구조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사실. 물론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앙 차선제 해가지고 정착은 됐습니다만 서광로 같은 경우는 저는 진입을 안 했으면 했던 게 제 처음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도에서도 고민하고 검토할 것 같은데 아마
뭐 차기 도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민의 정서라든지 그 이제 어떤 불만 또 이제 개선책 요구하는 것을 이제 그냥 둘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게 되면 한정된 도로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도로에서 대중교통버스 많이 수송률은 지금 수송 분담률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한 차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탈 수 있는 대중교통버스와 그다음에 한 자가용 타면서 1인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버스 자가용과 이게 지금 똑같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어느 한쪽 분야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만들면 다른 부분 적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두고 이쪽에는 지금 개선 사항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승용차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더 막혔고 또 여기 막히니까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사람들도 다시 저쪽으로 몰려들어도 풍선 효과 생기고 또 이제 차량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선으로 가다가 이제 4차선으로 해서 우회전 가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 가로질러서 갈 때의 그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쪽이 좋고 저쪽이 나쁘고 이렇게 해서 일장일단이 있고 찬반이 있는데 투표를 해서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나쁜 숫자가 더 많으니 나쁘다고 하는 숫자가 많으니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논리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중교통 분담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이 이유는 도민들이 편하면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겠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이 섬식 정류장을 늘린다는 부분은 도민들이 안 타는데 버스를 안 타는데 늘리면은 이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아니. 예산이 수백억 투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대중교통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불편을 감수라도 동의하지만 그런 대중교통 분담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 예산은 소모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뭐 정책의 어떤 관점이기도 하고 또 당장을 볼 것인가 아니면 길게 보고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저도 불편해요. 실제 저도 자가용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처음 했을 때의 반응과 지금 반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시민들과 함께 의견 수렴도 더 많이 하고 불편사항들을 고쳐 나가면서 그래서 속도를 좀 맞추고 이럴 필요는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좀 가져졌지만 우리가 그 이제 정치인들이 앞으로 미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이것을 다시 멈추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한다면 그럼 방안이 무엇일까? 그러면 승용차들이 계속 그걸 차지하게 되고 또 대중교통은 점점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행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이것이 좋은 정책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뭐 우리 김만국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도로 포장률이 제일 높은 곳이 제주도 아닙니까? 네. 돈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이끌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건가? 지금 제주도민이 한 67만 명, 그 어간에 조금 넘게 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차량이 70만 대 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여기 차량이라든지 렌트카 차량 좀 이제 빼고 그러면은 한 45만 대 돼요. 전국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땅에 어떻게까지 이거 좀 할 것인가? 이 고민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편하면 이것들은 고쳐 나가면서 저는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들 수송 분담이 낮아요. 근데 높여 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진 거죠. 근데 이러려면 요거 더 먹는 겁니다. 예. 근데 참 딜레마죠. 예. 대중교통 좀 분담률이 좀 같이 올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그게 올라가지. 네. 타라에서 탈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아마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제도도 제도는 서울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게 지하철 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육지 같은 경우는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지만 제주도는 유일하게 버스밖에 없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분담률 높이는 게 사실 아까 같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중교통 수단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고 방향으로 가려고 좀 할 때에는 그들이 대부분 다 교통약자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죠. 있어도 운전이 좀 걱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교통복지의 문제이기도 좀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일반 승용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사회적 합의라든지 타협 내지는 이런 부분들 이해와 배려 이런 관용들이 좀 필요한 정책이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뭐 어느덧 토론하다 보니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국 의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의 방향은 도민의 뜻입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의 방향은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영훈 지사께서 삼식 정류장에 대한 보류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도정의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창건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제주와 칭다오의 그 화물선 직항 항로 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수레 배부를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또 시작은 좀 미약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나중에는 이제 황금 노선처럼 될 수도 있고 또 창대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말씀 좀 드려지고 앞으로 이제 기대를 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타오에 있는 코트라도 좀 있고 하니까 그쪽이랑 연결도 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지역이라든지 좀 남해안 지역에 있는 수출업자, 수입업자들 그들도 좀 물동량 확보를 해서 좀 그 관계 형성을 좀 하시고 또 제주도에서도 아까처럼 새로운 물동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그 노력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이건 우리들의 몫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아까 BRT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아까 김만국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정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는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도 좀 하시고 또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 드러난 공통된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실행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제항로 개설이든 BRT든 결국 중요한 건 출발보다 정착입니다. 시작의 의미도 있지만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 체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